안녕하세요. 최적원의 어린학교 최적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요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저도 네이버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신해철의 라디오 마지막 방송 관련해서 책이 나왔나 봅니다. 저도 좋아하는 가수였고, 뭐, 예술가셨고, 뭐, 저희들 그때 또래 우상이었죠, 정말. 근데 그분이 남겼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신해철이 남긴 마지막 멘트, 라디오 클로징 멘트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읽어보고 저만의 생각을 여기다 더 덧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말이죠. 저는 왜 사는가에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서 그 사춘기적인 우쭐함 그런 걸로 철학과를 건방지게 진학했고 학문에는 재주도 없었고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고 해서 왜 사는가에 라는 질문의 대답을 포기하고 그냥 잊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런 것만 배웠습니다. 음악 도시를 그만두는 시점에 와서야 질문에 자신 있게 이제는 대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사는가 하면 그 대답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복은 남들이 우아하고 바라보는 그런 빛나는 장미 한 송이가 딱 있어서가 아니라 수북하게 모여 있는 안개 꽃다발 같아서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조그마한 한 송이를 소중하게 관찰하고 주워 모아 꽃다발을 만들었을 때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여행이라고 치면 그 여행이 목적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창밖들은 보고 옆 사람과 즐겁게 얘기 나누고 그런 과정이라는 걸 예전에 왜 몰랐을까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반납해라. 인생은 잘 나가는 게 장땡이고 남들이 부러워해야 성공이다. 이런 논리들을 우리는 분명히 거절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개 꽃다발 행복을 들고 있는 이상 누구도 여러분들을 패배자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은 빛나는 장미 한 송이가 아니라 수북하게 모여있는 안개 꽃다발 같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조건을 충족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을 하면, 자식이 결혼을 하면,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먼 곳에 별을 쫓느라 발 아래 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굽어있는 어깨를 펼 여유 없이 삶의 허리를 졸라매며 살아온 당신에게 권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꽃길을 따로 찾아 헤매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이미 꽃이니까요. 책이 요 책이었나 봅니다.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꽃인 것을. 이거를 제가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 많이 했고 사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모두 다 하죠. 합니다. 근데 또 공감도 못 가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것도 맞아요. 공감이 안 가는 것도 있는 것도 맞는데 저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행복이 뭔데? 신해철은 신해철 이분은 인생은 여행과 같다고 했죠. 주변 좀 보고 살라고. 주변 보고 살라고.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한 번에 큰 게 아니라 주변에 작은 것들이 모인 것이 행복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걸 노리잖아요. 돈 많은 거, 돈이 많은 거. 또 뭐랄까요? 돈 많은 거 말고 또 뭐 있죠? 그냥 가족끼리 행복한 거? 이거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뭐를 행복이라고 느끼죠? 월 수입이 많은 거? 돈이 많은 것은 자산의 기준이고요. 그쵸? 월 수입이 많은 건 소득의 기준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행복이 뭔데? 그래서 행복이 뭔데?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것도 오케이. 저도 인정합니다. 행복하려면 가족끼리 행복해야 되는 것도 오케이. 인정합니다. 월 수입이 많아야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직급이 높아지고 승진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인정합니다. 그쵸. 맛있는 거 잘 먹는 것도 인정합니다. 되게 개인마다 되게 많은 행복에 대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뭔데요? 중요한 건.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지 여기서 있던 그 얘기들이 다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행복이 뭔지가 나와야지. 행복이 뭔지 정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는 무의미합니다. 안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1kg이라는 거 아니면 1m라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학적 단위들, 속도에 관한 거, 시간에 관한 것들 다 단위가 있잖아요. 되게 정밀하게 과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각자 생각이 달라요. 통일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랑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행복이 다 각자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다르죠.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복에 대한 나만의 정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각자 다르다고 하면. 그래, 1cm, 1m, 1kg처럼 그런 건 없겠는데, 그래도 나만의 정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행복의 정의는 뭐예요? 돈이 많은 상태, 자산이 많은 상태, 월급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 그럼 자산이 없어지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월급이 적게 들어오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가족끼리 행복한 것인데 가족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어쩔 거예요? 뭐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정한 행복의 정의를 가까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제가 정한 거 아니고 다른 분이 정해주신 거 배웠는데 저한테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의 정의를 가까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사람이랑 싸우지 않아야 되겠죠. 싸우지 않으려면 적당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가족과 아이들과 어머님과 아버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 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바쁘잖아요? 일만 하잖아요? 행복은 없는 거예요. 돈만 많잖아요? 그럼 또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누구랑 같이 써야지. 사이좋게 지내려고 써야지. 그렇게 지내지 못하면 행복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만의 행복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한번 써먹어 보세요.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 저도 자기혁명 캠프 2번 갔다 오면서 청울림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배울만 했어요. 좋더라고요. 먼저 배우신 분은 확실히 달라. 다른 건 몰라도 행복이 가까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알고 결정을 하시고 나머지 인생을 거기에 맞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원의 어린학교 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